네, 용테리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관과 주방의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관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도어이고요. 이 프레임 자체도 상당히 얇게 만들어서 개방감 있게 시공을 했고요. 이 문의 기능은 보통 여닫이라면 한쪽으로만 열고 닫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스윙도어를 시공을 해서 어느 방향이든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현관 안의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이트 앤 우드색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을 시공했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서도 신발장에 콘크리트 그레이를 시공을 하고 편의성을 위한 거울을 한 짝 넣었고요. 하부 같은 경우에는 하부를 띄어서 이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느낌을 만들었고, 그에 이어지는 콘크리트 그레이 톤의 타일로 시공을 해서 넓어 보일 수 있는 현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상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입등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천장고를 높게 만들 수 있도록 시공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센서인데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 센서라고 해서 20초, 1분, 5분 이렇게 센서 타임을 조절할 수 있고, 주간, 야간, 평소 이렇게 조도에 따라서 센서가 켜지고 안 켜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 천장 안에 히든 센서를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의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매입 센서를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 쪽 마지막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게 일괄 소등입니다. 일괄 소등을 설치를 해서 전체 조명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온, 오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복도를 통해서 주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복도로 들어가기 전에 방은 9mm 문선으로 시공을 했고요. 가장 큰 디테일이 바로 이 벽면입니다. 원래 이 벽은 여기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를 놓거나 싱크대 옆자리가 되었겠죠. 이 벽이 만약 없었다면 냉장고를 설치했을 때 냉장고 옆면, 혹은 가구를 설치했을 때 가구의 옆면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벽지, 그리고 여기 냉장고 옆면,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문짝, 3개의 마감재가 겹쳐서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벽면 자체를 다 막아서 통일된 느낌을 주면서 복도가 조금 더 아늑해질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고객님께서 벽등을 원하셔서 깔끔한 벽등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복도를 밝으면서도 무드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복도식 아파트의 답없는 주방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러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이게 과연 복도식 아파트의 주방이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디테일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뒷면에는 사실 수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전을 이 앞으로 뺄 수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던 수도, 그리고 하수, 그리고 분배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일랜드의 폭이 너무 짧아 버리면 쓰다가 앞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 공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주면서 수납 공간도 늘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면이 외부를 보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쭉 가보시면 이 공간에도 주방에 어떤 것들을 DP하거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타일 벽면이 넓어 보일 수 있으면서도 위에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밝으면서 무드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후드 배관이 원래는 이 뒤에 있었는데 이 후드 배관을 이쪽으로 끌어오면서 여기에 하이드 후드를 넣었고요. 이쪽에 인덕션 전기를 따로 시공을 해서 인덕션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싱크대, 개수대와 인덕션이 모두 이 기역자 안에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에는 밥솥 혹은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상하부, 그리고 중간에 슬라이딩 공간까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수납을 극대화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이제 키친핏에 냉장고를 시공을 하고 상부에는 이렇게 따로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뒷 공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실 바닥과 같은 원러톤의 수납장을 만들어서 정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했고요.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만한 요소가 바로 이 천장에 있는데요. 아까 천장을 다 재시공했다고 했죠. 재시공을 해서 이제 천장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붙박이 장과 같이 위에 몰딩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몰딩을 없애면 그만큼 천장 위까지 장이 올라가요. 올라갔었을 때 일반 조명을 달면 100% 조명에 문짝이 걸립니다. 자,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윗공간이 보통 등은 이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명을 무조건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해야 이 몰딩을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바로 싱크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인덕션 공간에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2단 서랍장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서랍에는 이렇게 속서랍을 만들어서 조금 더 활용도는 있으면서 깔끔할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 꺾인 부분의 공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꺾인 공간의 안쪽에는 오픈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고, 추후에 고객님께서 트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용품을 넣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뻥 뚫린 채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You save me from the past I left. You save me from that. You save me from no more happiness. You say that I could never forget the smell you left on my blue sweater. 네,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 주방 디테일 잘 보셨나요? 이렇게 답이 없는 공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이 복도식 아파트의 좁은 욕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Please don't go, please don't go. Please don't go, please don't go. Please don't go.